안녕하십니까. 속 시원한 경제 임소연입니다. 동남권의 경제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해 전망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경제 이슈를 알아볼까요? 커피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세운 부산시가 커피박 자원화 계획을 추진합니다. 커피콩에서 커피액을 추출하면 부산물인 커피박이 남는데요. 커피박을 수거해서 가공하고 판매까지 하는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커피박을 소각해서 매립하고 있지만 2030년부터는 가연성 폐기물 매립이 전면 중단되면서 커피박 처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데요. 그 대안으로 커피박 자원화 계획을 추진한다는군요. 부산의 인구 감소 지역 중 한 곳인 영도구가 복합 문화도시로 거듭납니다. 영도구는 체류 인구마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지역인데요.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생기면서 최근 외지인의 방문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영도구는 관내 카페 종사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커피 전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커피 보물섬 영도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커피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문 이호석입니다. 한국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두 분도 커피 즐겨 드시죠? 네, 커피 엄청 좋아합니다. 평소에 하루에 한 2잔 정도? 네, 아메리카노 한 잔, 라떼 한 잔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따로 챙겨 먹을 만큼 커피를 좋아하진 않는데요. 보통 업무 중에 다른 분들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커피를 먹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커피 한 잔을 앞에 둠으로써 다른 분들과의 어색함을 없애는데 굉장히 좀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커피를 접하게 되는 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수기보다 찾기 쉬운 게 카페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부산이 커피 도시라고 불리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부산은 2021년에 커피 산업 육성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2022년에 그 전국 최초로 커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제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례 2조 정의를 보면 커피 관련 산업이란 커피 산업 관련 기계, 포장 기술, 교육 전시, 서비스 등 분야에 고용과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즉, 이 커피의 생산과 가공을 포함해서 부산 커피 비즈니스 전반 산업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2023년부터 2023년에 부산은 커피의 도시 부산이라는 슬로건을 이제 내걸고 같은 해에 우리 산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커피 도시 부산 포럼을 이제 출범하였습니다. 이렇듯 지자체와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커피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원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양 도시나 물류 도시 부산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커피 도시도 좀 생소하긴 합니다. 자, 부산과 커피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 부산과 커피 굉장히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서 부산이 굉장히 중심적인 그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안에서 커피 문화가 태동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항 이후에 그 근대 물품들이 수입이 되면서 커피도 그때 들어왔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인 중에서 커피를 가장 빨리 마신 사람이 부산 세관에 있었던 직원인, 그 관리인 민건호라는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청나라 고위 관료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갓비다라는 이제 음료를 마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로 부산은 이제 커피를 굉장히 좀 빨리 접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일제강점기에는 부산역 그 철도호텔 부속 카페가 생기게 되면서 카페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광복동 일대 약 32개 정도의 카페가 생겼었고요. 특징이라고 하면 부산항이나 부산역을 이제 거쳐가는 일본인들이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즐기지는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부산 사람들이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부산이 필한 수도가 되면서 카페 문화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고요. 그 중에서 지식인이라든지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카페, 그 당시 이름으로는 다방이었습니다. 이 다방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서 1952년 기준으로 약 100개 정도의 다방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968년 이제 미국 공보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부산에 544개의 카페가 존재를 하고 있고, 사교의장, 커뮤니티 중심지라고 표현할 만큼 이제 그만큼 굉장히 부산에서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카페에서 만나고 소통하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간에 좀 다양한 교류의 변화도 있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 공보처 조사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의 문화를 전파할 이제 계기가 장소가 필요했었는데, 그 공간으로서 다방이 이제 선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정보 교류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9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는 정보 교류장에 한 가지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 감상실인데요. 선원들 같은 경우가 부산항을 통해서 오가면서 팝 음악을 수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것을 카페에서 틀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실 수 있는 7080 감성의 음악다방 DJ가 이 시대에 태동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는 개인 오디오가 보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쇠퇴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현대적인 의미의 이제 카페가 1990년대에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카페가 강복동 위주에서 존재를 했다라고 하면, 새로운 번화가인 서면, 해운대, 그리고 각각 대학가 등지에서 카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이때 저희한테 익숙한 원두커피 전문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부산의 카페 그리고 커피의 역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는 그렇고 요즘은 이 전국 어딜 가나 유명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굳이 부산을 커피 도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는 그 커피의 원료인 생두를 거의 이제 수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입하는 이 생두의 90% 이상을 부산항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부산은 신선한 커피를 접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선한 상태의 이 커피를 로스팅하는 그런 그 커피 전문점, 그러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스페셜티 고급 그 커피를 다루는 그런 로스팅 카페가 부산에 유독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 중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중에서 부산에 본사를 둔 그 업체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더벤티라든지 컴포즈, 그리고 그 10%, 또 카페 051, 그다음 블루삭이라든지 이런 그 프랜차이즈 본사도 이제 부산에 많은 이유도 이런 그 생두를 수입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가맹점을 내고 또 해외 진출을 한 브랜드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카페들의 본사가 부산에 있었던 거군요. 부산을 커피 도시라고 할 만한데요? 네, 맞습니다. 부산에는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하는 그 카페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대표적인 골목 카페 상권들이 있는데요. 점포 카페로 유명한 전리단길이라든지 또 해리단길, 그리고 망리단길, 이런 단길이 이제 리단길이 이제 많죠. 그리고 그 제가 오늘 그 범어사 쪽으로 해서 오는 길에 보니까 이 범리단길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그 골목 카페 상권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핫한 그 광안리라든지 이 송도라든지 또 영도에도 대형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전리단길 잠시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 전리단길은 이 전포동에는 그 옛부터 그 오래되고 낡은 공구상가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공구상가들이 대형 공구상가, 유통상가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상구에 있는 그 부산 그 산업유통단지라든지 강서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유통단지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공구상가들이 원도심에 있는 낡은 공구상가들이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 이런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카페 거리가 이제 특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도시재생 지역에 카페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산 지역의 영도의 카페 특화거리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영도에 이제 카페 거리가 좀 많은 편인데요. 이 부산시는 2021년에 영도구 봉래동, 특히 이제 영도 다리가 보이는 그 해안가 일대, 봉래동 일대에 글로벌 영도 커피 페스티벌을 이제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영도 커피 특화 거리를 이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있는 그 모모스 커피가 여기 봉래동에 있고요. 또 이 영도 커피의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신기산업에서 만든 신기산업 카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삼동에는 아시아의 최대 커피 카페라고 하는 그 피아크가 있는데요. 사실 최대 그 규모의 인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 피아크가 있습니다. 네, 이런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카페에 가기 위해서 영도를 처음 가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카페나 커피가 우리 지역을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네, 그 작년부터 주민등록 인구에 더해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생활인구는 하루에 3시간 이상 한 장소에 머무는, 한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에 기존의 등록인구를 합산한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이제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도의 경우에 생활인구가 43만 명 정도고요. 이 중에서 구성되는 것이 그 체류인구가 32만 명, 등록인구가 10만 명 정도 됩니다. 대략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이 발달되면서 물리적인 이동 거리라든지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영도에 거주하지 않고서도 뭐 문화생활을 위해서 영도를 이제 방문하고 체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부산이 피란 수도일 때 영도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북적였었거든요. 70년대, 80년대에는 대평동에 그 수리조선업의 메카로서 굉장히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 뭐 산업구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주민 이탈 그리고 고령화 등을 인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영도구에서 내놓은 것이 영도의 역사성을 살린 문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이제 인구를 유입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인데요. 변호인 범죄와의 전쟁의 촬영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그 흰여울 문화 마을이라든지 그 최근에 개관한 그 아르떼 뮤지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는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해당 전시관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을 개편할 정도로 이 영도에 방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잠깐 머물렀다가 가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머물렀다 가시는 분들, 많은 관광객이라고 저희 표현할게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서 소비를 하고 가시게 되면요, 그 지역 경제에는 돈이 돌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관광지, 특정한 문화라는 것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유입되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경제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정주하는, 지역에 머무르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긴 관점에서는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도에서는 관내 커피 종사자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커피 전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게 되면 영도 안에서 카페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정주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영도를 또 커피 보물섬으로 만들려는 이제 계획도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의 카페 거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바다와 커피가 함께 어우러지는 커피 보물섬이란 컨셉 또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산시와 기초단체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아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커피도시 부산에 따른 지역의 경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부산의 부동산 가치에도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그 변화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거리가 이렇게 생성되었던 여러 이제 골목 상권들을 살펴보면요. 그 카페거리가 생성되어 있는 그 카페가 있는 그 상점들은 권리금도 많이 이제 상승하고 또 임대료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임대료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갔을 거고요. 이렇게 매매 가격도 올라갔거든요. 그렇지만 이 그 카페거리에 있는 그 섹터를 한 블록만 벗어나도 다시 공실은 많고 상권은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부산에 유명한 카페거리가 있는 그 그러니까 뭐 점포동이라든지 그 광안리라든지 용도라든지 예, 그런 곳 주변에 그 주거지를 봤을 때도요. 주거지의 부동산의 가격엔 변화가 전혀 없고 아직도 그 침체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커피 거리가 끼치는 부동산에 대한 영향은 좀 미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카페를 창업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유의사항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부산에서 창업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입지를 많이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카페가 들어가기 좋은 입지를 본다면 그 먼저 말씀드렸던 곳처럼 뭐 해리단길이라든지 전포 카페거리라든지 광안리 또 송정의 구독포라든지 영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권이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이제 광안리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그 현재의 그 상권이 좋다고 해서 미래에도 좋을 거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과거에 좋았던 상권도 지금 좋지 않은 상권이 많거든요. 우리 피가 혈관을 따라 돌듯이 상권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부산의 최대 상권이었던 이제 서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서면의 복개천이나 지하상가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붐볐던 상권 좋은 곳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 통계청의 통계를 낸 이후로는 사실 공실률이 역대 최고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사항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가 속해 있는 이 휴게 음식점의 이제 폐업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2020년에 휴게 음식점의 폐업수가 1254개인데 반해서 2023년도에는 1928개로 53%나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폐업자가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9년도에 7만 개였던 카페 수는 2024년도에는 10만 개를 벌써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치킨점, 편의점 참 많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치킨점과 편의점을 합한 수에 육박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카페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좀 유의사항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부산이 세계적인 커피 도시가 된다면 반사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부산을 커피 도시로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항을 과테말라 커피 물류 거점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인데요. 과테말라를 포함해서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같은 중남미 3개국으로부터 커피 원두를 원활하게 공급받는 것을 이 내용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국가는 스페셜티 커피에 있어서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가는 이제 나라들이거든요. 결국 부산이 스페셜티 커피로서 변별력을 가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부산시에서는 커피박 자원 밸류체인 구축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커피박이라는 것이 원두를 이제 커피콩에서 커피액을 추출한 이후에 남는 부산물을 말하거든요. 현재는 이것을 소각하고 그 다음에 매립함으로써 생활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자원 구축화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바이오 연료라든지 목재 대체품, 플라스틱 대체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순환 경제를 만듦으로써 경제적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드려야겠죠. 주식에서는 커피 관련주로 불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맥신 커피 믹스, 칸으로 대표되는 동서가 있고요. 맥널티라는 브랜드로 커피 원두부터 가공식품까지 커피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아우르고 있는 한국 맥널티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전문 기업인데 2021년에 메가커피를 인수한 보라티알이라는 종목도 주식시장에서 커피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해외로 또 돌려볼 수 있을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다 아실 만한 종목입니다.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99년에 우리나라 1호점 매장을 오픈함으로써 커피의 대중화에, 카페의 대중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서 최근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긴 해요. 결국 이런 실적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스타벅스의 이용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매출,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와 중국 시장에 현재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카콜라도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인데요. 콜라와 커피 조금 연결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타벅스에 이어서 세계 제2위 프랜차이즈인 코스타 커피를 인수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콜라와 관련되어 있는 음료 사업 그리고 신사업으로서 커피 사업까지도 추가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위기가 있습니다. 생두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커피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2년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하는데요. 2022년 브라질이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커피나무가 이제 가뭄으로 말라 죽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제 원두 가격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거든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커피나무가 말라 죽었으면 커피나무를 다시 심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조업하고 이런 커피 산업의 좀 차이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제품을 만들다가 그 제품을 만드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거나 새로 사서 들여오면 되는데요. 커피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심으면은 생두를 다시 재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약 3년에서 5년 정도 시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작황이 악화가 되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원두 가격에 추세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간 좀 꾸준히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두 분 간단하게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부터요. 네, 지난 6월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제1차 부산시 커피 산업 육성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이 기본 계획에는 4개의 추진 전략, 그리고 14개의 전략 과제, 그리고 30개의 단위 과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약 340억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부산시는 커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내고 있는데요. 커피 산업과 문화가 만나서 일자리 창출 등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경기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데에 좋은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부산 바다 커피. 이 단어가 굉장히 다 잘 어우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부산은 커피 도시가 되기 위한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최근에 저희가 SNS를 통해서 보게 되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카페 홍보나 마케팅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오늘 부산과 이제 커피의 접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 공간, 그리고 그 매개체가 커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커피도시 부산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커피도시 부산에 맞춘 지역의 경제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속 시원한 경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